네, 이 사주를 해설합니다. 경자년에 태어나서 무자월, 경진일 씨는 몰라서 못 적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도 올렸었는데 이제 두 번째 올려봅니다.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거 윤석열 이제 검사장으로 이제 내정된 사람인데 제가 많이 빠뜨린 점이 있어서 보충하고자 이 얘기를 두 번째로 이어갑니다. 이분이 서울법대에 나와서 사법고시를 9번 만에 합격을 했답니다. 얼마나 그 뚝심이 있고 추진력이 강합니까? 그거는 경진일주가 개강이라고 대단한 고집이 있고 추진력이 강하고 남성답고 밀어붙이는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17살부터 10년 운이 경인대운인데 좋고 나쁨이 있어서 그렇게 썩 좋질 않아요. 그 27대운도 신묘대운도 그것도 썩 좋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고전을 했다 이제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여자는 일찍 만나고 이성도 일찍 사귀는 그런 사주인데 운을 살아왔는데 9번 만에 합격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인데 대단히 남자가 그런 점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9번 10번도 되지만 요즘은 노숙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의과대학을 가야 의사가 되듯이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도 노숙을 대학을 나와야 법과대학을 나와야 그 자격 시험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옛날같이 괜찮아서 욕 나오는 일은 없다. 반드시 법대를 가야 시험이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가 9번 만에 합격한 인간 승리다. 그래서 검사는 이제 사법연수 기수로 따진다는데 이 사람이 23기인데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19기까지부터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19, 20, 21, 22, 4기는 앞에 있는 선배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방송을 보니까 현재 한 29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선배들이. 그러나 선배지만은 나이는 다 자기 반 어리답니다. 왜냐하면 9년 동안 시험을 미끄러지고 봤으니까. 그래서 기수로는 선배고 나이로서는 다 자기 밑에고 그러나 서열이 엄격하다 보니까 후배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지옥이라서 못한다. 그런 것이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라서 옷을 벗는다 그러는데 근데 윤석열 씨는 그 선배님들 뭐 나이는 제가 많고 기수는 앞서가지만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뭐 통과할 걸로 보고 그리고 재산이 66억이라고 하니까 이제 만에서 문제가 된다는데 그 재산은 이제 저희가 모르죠. 부모한테 많이 받았는지 처가에서 많이 받았는지 그 내용을 모르는데 한국 땅에서는 이제 불안하고 악연이라고 그래요. 한교안 씨가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압력을 받았다. 국회에 나와서 소신발언을 한 거예요. 수사를 뜻대로 못한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게 기자들 말하는 거 보니까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연이 있다. 이제 그러고 또 강력한 검사장이 들어오니까 야당에서는 불안하겠죠. 재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또 지금도 또 고소고발도 많이 있고 수사 중인 것도 많은데 전부 다 이제 불안하게 이제 비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소심파다. 웃사람한테 할 말 한다. 이 사람은 경진이면서 상관격이니까 웃사람한테 할 말하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당신이 최우선으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한 것 같은데 뭐 얼마나 하려는지 몰라요. 또 전체 검사들 눈치도 봐야 되니까 어쨌든 소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국민이 원하는 거는 사법 개혁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 식구 감사하지 말고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소신 수사를 하되 절대로 자기 식구 감사하지 말아라. 명명백백해서 밝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검찰이 서야 영이 서야 경찰도 영이 쓸 것이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건데 이 사람이 상당히 자천돼 가지고 지방으로 발령까지 받았었는데 한교안 씨 때문에 근데 그때 박근혜 이제 특별검사로 수사지휘장으로 돼 있어서 이름을 날렸어요. 특별검사장 밑에 수사지휘장이죠. 그때부터 소신이 개가지고 문재인 씨 대통령한테 눈에 들어서 서울중앙
수사본부장인가 됐었는데 그 대검 수사본부장을 걸치지 않고 검사가 검사장 된 거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몇 단계 뛰어넘는데 파격적이죠. 이게 파격적이지 않으면은 어떤 그 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들 시중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혁명이 일어나야 이거 전부 다 모든 거 뜯어 고친다. 예, 그래야지 썩었대로 썩어 있는 이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수사처도 빨리 해야지 검사장이나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마음대로 못한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그게 국회의원들은 빠졌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한나라당에서나 이제 고위 공직자들은 옥상옥, 건물 위에 또 옥상만 지어봤자 그게 그거다 그러는 건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80% 이상이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식을 보니까 나경원 씨가, 한국당 나경원 씨가 국회를 등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띵깡 돌고 밖으로만 돌더니 가진 이유를 대더니 이제 청문회 통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그걸 거울 삼아서 국회에 들어온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나머지 3당이나 합쳐서 전체 4당이 국회를 이제 20일부터인가 뭐 연다고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떤 명분을 주지 않으니까 청문회를 거울 삼아서 슬그머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할 일을 안 하고 밖에만 쏘다니고 정말로 야당이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씨가 정말로 기대가 크니까, 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인데, 정말로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명백하게 수사를 하고 눈치 보지 말고 그래야 진짜 영이 섭니다.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은 검찰이 영이 서야 되고 경찰이 영이 서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고위 공직자도 죄가지 쓰면 명백하게 밝히고, 예, 자기 식구들도 잘못하면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판사들이 죄 있으면 살짝 풀어주고, 검찰이 뭐 있으면 공소시 없다 그러고 살짝 엉터리로 넘어가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는데, 정말로 잘했으면은 합니다. 한교안 씨가 제일로 불어나갔어요. 한교안 씨가 지금 한국당 대표인데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압력을 받았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제 정치부 기자들 그 토론 보니까 한교안 씨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교안 씨가 문제가 있겠다. 한교안 씨가 지금 박근혜 씨한테도 지금 내일을 만난다 그러고, 지금 상당히 이제 문제가 사면 초과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봐도 국회도 열들 안 하고 밖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정치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른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윤석열 씨가 청문회를 잘 통과를 해서 소신 있게, 근데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너무나 말반체가 세고 성질도 급하고 소신이 강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하다 보면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청문회가 열띤 공방전이 될 걸로 봅니다. 어느 때보단도. 어쨌든 청문회를 다 통과해서 정말로 소신 있게 자기한테 청와대에서 밀어준 이상은 정말로 멋지게 한번 했으면 해요. 그래야 영이 쓰고, 어차피 2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짧으니까 할 일이 태산 같고 기간은 짧고, 그래서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말년 안에 물러나고 퇴직하기 전에 다시 또 검사장이 또 임명이 될 텐데, 어쨌든 이걸 거울 삼아서 정말로 쓸만한 검찰, 소신 있는 검찰, 정말 잘했다, 누가 뭐래도 잘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가보대운이 좋고 나쁨이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좌우충이 있어서 상당히 직위가 없어진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운으로 보면 좋고 나쁨이 있어서. 그러나 소신껏 하면 될 것 같고, 젊었을 때 경인 신묘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쁜 점이 있었다. 그래서 9번씩 도전해가지고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검사가 됐다. 근데 검사 돼가지고도 상당히 풍파가 많이 있었어요. 밖으로 쫓겨나질 않는 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바뀌면서 아주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스타가 됐는데, 스타 중에 스타가 되려면 정말 잘해야 되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정말 잘하기를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시면서 소신껏 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칩니다.